삼킴은 삶의 행복. 삼삼행 시리즈는 연화장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연화장애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연화장애에서 운동을 비롯한 각종 치료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연화장애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는 연화장애의 운동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장애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화장애란 무엇인가요? 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연화는 삼켜서 아래로 내린다, 한자로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키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시고요. 장애가 붙었으니까 이제 삼킴 곤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우리가 뭐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삼킴 곤란, 연화장애가 발생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우울감도 발생하지만 문제는 영양장애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음식이 식도로 안 가고 기도로 들어가면서 폐렴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화장애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한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에서 연화장애가 한 20% 이상 된다고 보고한 바가 있고 재활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분들의 3분의 1 이상이 연화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특정 질환에서의 유병률을 알려드리는 것이 건강한 분들께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화에 따라서도 연화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연화장애는 작게는 한 10% 정도, 많게는 50%까지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료실 찾는 환자분들은 그 연화장애가 있는 경우 주로 어떤 증세를 호소하게 되나요? 주로 물 마실 때 살에 걸려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키고 나면 목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 같은 이물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식사 속도가 현격히 느려져서 불편함을 겪으시거나 식사 시에 음식물이 입 밖으로 흐르는 등 증상 등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연화장애 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검사가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라고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떤 검사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비디오를 촬영해 가면서 연화장애가 있는지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식사를 하실 때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구조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 두 가지 다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은 엑스레이 옆에 앉으시거나 아니면 앞쪽에 이렇게 앉으시게 되는데 그동안에 죽이나 물, 밥과 같이 다양한 점도의 식이에다가 조영제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영제를 섞어서 삼키시기만 하면 연화장애가 있는지 판별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나요? 일부 환자분들은 굉장히 연화장애가 심해서 구강 내 음식물을 인두로 아예 넘기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혀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혀에 이상 운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인두로 음식물을 넘어가는 속도가 괜찮은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인두에서도 음식물이 넘어가더라도 이게 기도로 흡인이 되는지 음식물을 삼키고 나서 일부의 음식물들이 남아서 이물감을 발생시키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화장애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화장애 원인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은 뇌졸중이나 파킨슨씨병과 같이 뇌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에는 삼킴에 대한 중추 그리고 운동에 대한 중추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연화장애가 발생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뇌질환 이외에도 진행성 운동신경원성병, 루게릭병이 대표적인데요. 또는 또 근육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호흡장애와 더불어서 연화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삼킴과 관련된 구조인 구강, 인두, 식도에 관련된 구조물들, 이를테면 치아, 혀, 성대 등의 양성 혹은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연화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종양 자체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종양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양 제거술에 의한 합병증으로도 연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종양 제거 후에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서도 삼키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병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에도 노화와 함께 연화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연화장애가 뭔지는 대충 아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완치가 안 되는 건가요? 환자분들이 연화장애가 진단이 되면
만약에 완치가 안 된다면 좀 서운해하실 것 같거든요. 먼저 완치가 가능한 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는 병들은 치료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그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진, 뭐 뼈가 좀 척추가 더 자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괄약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꽉 조여주는 근육들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조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치가 다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도 그 원인의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데 한 80% 정도는 뇌졸중 발생하고 3개월 이후에는 연화장애가 거의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이제 진행이 되는 병들, 예를 들면 뭐 파킨슨병, 뭐 루게릭, 뭐 근육병 같은 것들은 이게 이제 점점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삼킴곤란이 점점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수술을 구조물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다 그런 구조물이 없어진 경우는 뭐 좋아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뭐 방사능 치료한 경우는 한 10년 이후에도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서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 원인이 어떤 거냐, 또 진행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연화장애가 있으면 보통 어떤 치료를 진행하게 되나요? 치료실을 방문하시는 환자 보호자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연화장애 증상이 경미한 분들의 경우에는 증상에 대해 맞춤형으로 자세법이나 보상기법, 운동법을 알려드리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증상이 심해서 흡인이 발생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앞쪽의 목 근육에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치료법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장기간 관리할 수 있는 팁을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초기 증상의 경중에 따라 호전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경험 있는 작업치료사가 검사 결과를 확인해서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큰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떨 때 우리가 연화곤란, 또 삼킴곤란, 연화장애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지 한번 박시윤 교수님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식사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속도가 예전보다 느리다 라거나 중간에 식사 중에 목에 음식물이 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거나 음식물 섭취하시고 나서 목소리가 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뭔가 이렇게 물 먹은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사례가 걸려서 식사하시다가 중간에 기침이 막 나오신다든지, 이걸 기침 반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연화장애를 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연화장애가 호전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사례가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될 수 있고, 연화장애가 있을 때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긴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줄어들면 연화장애가 좀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체중 감소가 쭉 계속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족들은 잘 모르는데 먹는 게 불편하니까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씩 드시고, 뭐 또는 자꾸만 열나는 분들. 폐렴 증상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기침 뭐 안 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 갑자기 발열이 나오면서 와보면 폐렴, 그리고 또 집에 가셨다가 또 그러고, 이런 경우는 집안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 투시 연화 조형 검사, 이걸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치료가 왜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연화장애, 삼킴곤란은 아직까지 뭐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또 원인 없이 노화에 따른 이제 그 연화장애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운동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아주 지속을 해야 됩니다. 또 운동 방법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폐렴을 예방하고 적절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환자분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보호자분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장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장애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해결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폐렴이 안 생기고 영양장애가 안 생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학과를 방문하셔서 연화장애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치료를 어떻게 하실지도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진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충분한 평가와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진료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해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삼킴은 삶의 행복. 행복. 다음 시간에 만나요.